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확실은 뭐였었냐면 디지털 세상에는 디지털 화폐가 필요해.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는 화폐가 필요해. 네네. 그리고 바로바로 전송할 수 있는 화폐가 필요해. 네네. 그러니까 계속 코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비트코인은 경쟁력도 있고 시장성도 있고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수요가 정해져 있으니까 더 캘 수가 없다. 정말 상승장의 근거는 주로 뭘 보세요? 이더리움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정고점을 뚫었어요. 그건 그때부터는 진짜 불장이다. 그래서 이제 알트 분장이 시작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내공이 좀 상당하신 것 같은데 코인 공부가 사실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또 지금이야 뭐 이런 좋은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왔지만 그때는 책이 또 다 개념서 느낌이었어요. 투자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예전에는 보면은 이런 매뉴얼 투자 매뉴얼이 아니라 네. 그냥 뭐 비트코인이 뭐야 네, 본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고 약간 오태민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적인 느낌? 네, 그렇죠. 뭐 왜 태어났어 이런 네, 얘기만 네. 해주지 네.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돼? 네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어진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자동차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네. 저희 그때는 이제 그때는 블록체인에 관한 책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 좀 많이 보고 그다음에 유튜버도 항상 보고 그다음에 기사도 찾아보고 트위터도 보면서 항상 그 공부를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확실은 뭐였었냐면 디지털 세상에는 디지털 화폐가 필요해.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는 화폐가 필요해. 네네. 그리고 바로바로 전송할 수 있는 화폐가 필요해. 네네. 그러니까 계속 코인이 맞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확신이 들었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2017년, 18년도 맨날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영에 수렴할 거야. 없어질 사실 거야.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없어질 거야.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 이건 새로운 W가 맞아. 우리 박형철 우리 시골 의사 예, 박경철님.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W가 맞는데 네. 왜 이게 안 오르지? 그리고 2018년도 계속 하락장이니까 왜 이렇게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런 확신들이 자꾸 무너지는 순간들. 그래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이렇게 가야 돼. 왜냐면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화폐가 왔다 갔다 해야 돼. 네. 도토리가 필요한 것처럼 분명히 코인이 필요해. 음. 그래서 저희는 그걸 확신을 가지고 네. 공부를 계속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면 왜 지금 코인 공부하는 사람이 전체적인 경제를 봐야 되고 왜 네. 파월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ETF에 편입되는 순간 우리는 결국은 주식 시장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시 경제로 넘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탈중앙화 개념에서 이제 완전 중앙화가 된 거니까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는 네. 하나의 자산 시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CBDC를 발행했어. 그러면 CBDC 갖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시장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비트코인밖에 없겠죠. 디지털 자산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을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CBDC가 발행이 되면 약간 테더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상품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각국의 CBDC가 나올 건데, 근데 네. 각국의 CBDC가 모두 다 성공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CBDC는 성공을 하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복잡한 개념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뭐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달러 수요도 많고. 그렇죠. 그럼 CBDC 가지고 디지털 국채를 산다든가, 아니면 디지털 비트코인을 산다든가, 뭔가 네. 수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비트코인은 경쟁력도 있고 시장성도 있고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수요가 정해져 있으니까 더 캘 수가 없다. 우리 예전에 30년 전에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석유가 바닥난다고 했는데 아 맞아. 가채연수 30년 막 네, 이랬는데. 근데 아니 뭐 기술 좋아지니까 더 캐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충분히. 그리고 아까도 제가 좀 하나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반감기를 얘기할 때 네. 시장에서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야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잖아. 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원가가 비싸진 거예요. 네, 네. 옛날에는 채굴의 원가가 쉽게 해서 비트코인 하나의 원가가 4만 달러였으면 네. 지금은 한 9만 달러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채굴자들은 팔 수가 있을까요? 못 팔죠. 네. 그러니까 지금 채굴사에 던진 물량이 줄었죠. 네. 실제로 안 팔고 있는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원가가 비싸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원가 이상으로 올라가야겠죠. 음.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무조건 일단 현재는 네. 1억 원 넘어가는 거 확정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1년에 총 발행량이 뭐 한 1.6% 됐는데 네. 이제 1% 미만으로 줄었잖아요. 네. 한 0.8%인가 뭐 그렇게 줄은 것 같은데 그러면 반감기라고 해서 줄어드는 양이 되게 적은데 이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쌓이는 시간 6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수요는 더 많아지니까. 지금 우리가 알겠지만 또 5월 달에 영국에서 또 비트코인 ETN 들어온대요. 네. 그죠? 호주에서도 그죠? 현물 ETF 또 한대요. 네. 그럼 수요는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짜오장펑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싸게 사고 싶어 한다. 그들이 누굴까요? 미국? 기관이죠, 기관. 네, 기관. 지금 기관이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95%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관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겠죠. 네. 그럼 결국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아직 기관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2억 원 확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기관이 들어오는 순간 소방에 관련된 연금, 퇴직연금, 그죠? 이런 기초 국민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예, 들어오는 시장이 ETF로 열렸잖아요, 그죠? 그럼 네. 걔네가 들어오면 이거는 뭐 그리고 미국의 뭐 하버드나 스탠포드 이런 기금도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이 뭐 3%, 5%만 뭐 1%만 한다고 해도 그게 네. 엄청난 거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블랙락에서 뭐 연기금 뭐 이런 기관 자금 이게 한 수개월 내에 다 들어올 거다 네. 이렇게 블랙락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게 만약에 진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전에 사놓으면 이득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잘했던 거는 저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무도 관심 없는 봄에 씨를 뿌리는 거죠. 네, 그러면 하락장에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맞아요. 아니 겨울이 쭉 돼서 이제 그때는 네. 프리미엄도 김프가 마피예요. 맞아 역풍 꼈어요. 네, 역프로 계속 끼잖아요. 네. 네, 그때 사잖아요. 네, 용감하게. 네. 그래서 저희 투자 원칙은 그거예요. 파란불에 무조건 사고 빨간불에 판다. 보통 사람들은 빨간불에 사고 파란불에 팔죠. 근데 그거를 할 때까지 3년 걸렸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빨간불엔 거의 안 사요. 근데 파란불에 계속 살려고 하고 네. 정말 상승장이야 라고 딱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불타기 가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저는 파란불에 사고 빨간불에 판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상승장의 근거는 주로 뭘 보세요? 이더리움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정고점을 뚫었어요. 아, 그건 그때부터는 진짜 불장이다. 그때 이제 알트 불장이 시작되겠죠. 근데 그게 기간이 되게 짧죠. 뭐 한 3개월 되나? 알트는 뭐 보통 2, 3개월에 끝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호로록 타버리 끝나잖아요. 네, 사실. 그때 빼야죠. 네, 진짜 짧게 그냥 말씀하셨듯이 네. 투자 원금 회수하고 그냥 뭐 불꽃 좀 즐기다가 빠져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 원금 회수라는 원칙이 있으면 네. 그래도 알트에 투자해도 크게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참고하라고 제가 전 투자자 입장에서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다른 분들은 뭐 그 쉽게 얘기해서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네. 이제 투자가 자 처음 코인에 입문했어요. 그럼 네. 저는 이제 어떤 원칙이 있으면 좋을까요? 하면 제 네. 원칙을 좀 알려드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1, 2번 비트 이더 안전자산들은 네. 끝까지 가져갑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털고 네, 마지막에 터는데 비트 같은 경우는 저는 요번에는 도미넌스가 한 58 돼서 네.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비트를 다 팔 거예요. 이제 네. 알트 넘어가야 되니까. 저희는 꼭 비트만 가지고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비트가 어느 정도 도미넌스가 돼서 얘가 어느 정도 되면 저는 팔고 알트로 넘어가는데 알트 중에서 그래서 이더리움 50 사고 나머지 알트 이제 50을 살 거거든요. 네. 그 사람마다 이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네, 네. 도미넌스가 58을 찍고 하락을 한다고 해도 비트의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네, 비트는 네. 계속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비트의 상승분보다 우리는 알트가 알트의 더 많이 상승분이 오르는 더 많이 거죠. 가니까 우리는 네. 상승분을 먹으러 가는 것 뿐이지 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원금을 뺐잖아요.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위험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을 꼭 사라는 이유가 뭐냐면 원금은 보존해야 되니까 이더리움으로 원금을 렌징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알트로 하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판단하냐면 그래 50위권 아니야 그러면 제가 그래서 어떤 코인을 딱 정했어요. 그럼 네. 걔는 2배가 돼도 안 빼요. 근데 50위권 밖에야 그러면 2배가 되면 원금을 빼죠.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몇 배를 갖다 원금 뺐잖아요. 저는 이더만 돼도 빼고 싶은데 아니 저는 이더는 저는 끝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 싸움에서 내가 누가 끝까지 먹을까의 싸움이에요. 네.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순하게 생기셨지만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의견 중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금이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한 7년 동안 한 5배 오른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도 지금은 춤을 추고 있지만 이제 현물 ETF도 승인되고 기관 자금이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빠지는 거 없이 그냥 뭐 한 5년 10년 쭉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근데 비트코인이 사이클을 보통 많이 따라가거든요. 네. 금은 사이클이 없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상승장이 와서 네.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바이든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쉽게 해서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금리 인상할 거야. 그러면 빠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번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관이 던지기 시작하면 더 많이 던지니까. 아. 그럼 저희는 그때
사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금은 사이클이 없었고 비트코인 네.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은 반드시 온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쉽게 해서 저번에 뭐 70% 빠졌어요. 뭐 80%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60%만 빠지더라도 네. 3억에서 60% 빠졌으면 1억 근처거든요. 네네. 그럼 1억 근처도 사야죠. 음. 만약에 2억을 갔어요. 그럼 네. 또 한 60% 빠질 거예요. 네. 기준 그러면 또 7, 8천 근처에 또 사야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 거죠. 그리고 제가 요번에 거의 도미넌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점을 찍었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네. 이제 저는 올매도거든요. 다 빼놓고 그냥 1년 쉬는 편이니까 빼놓고서 마음 편하게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 형님이 됐어요. 그래서 네. 트럼프가 돼서 네. 유동성을 좀 더 줄 거야. 니네 그동안 고생했어. 그럼 이제 불꽃놀이가 막 시작되겠죠. 네. 그러면 상승이 크면 하락도 크겠죠. 그럼 우리는 그 상승하는 구간에 팔고 많이 하락한 걸 또 사면 되겠죠. 네. 사이클이 있다는 걸 아니까. 대신 떨어졌을 때 무서워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기관이 들어오고 ETF가 됐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안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야죠. 사실 그때 못 팔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겠죠. 네. 만약에 비트코인은 좀 하락폭이 좀 제한되는데 만약 이더가 많이 빠진다. 그럼 네. 또 이더를 살 수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럴 계획도 있으세요? 그럼요. 꼭 봄에는 비트가 원래 원칙인데 혹시라도 비트가 안 빠지면 그땐 이더를 사겠다. 근데 이제 저희가 왜 비트를 먼저 사냐면요. 네. 항상 비트가 먼저 올라가서 이더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 상승률을 다 먹고 이더로 갈아타도 되는 거니까. 지금도 네네. 보면은 비트는 정거점을 뚫었는데 이더는 못 네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트를 먼저 사는 거였었죠. 그래서 보통 저희 투자하는 그 모임에서는 네. 항상 먼저 비트를 먼저 사죠. 비트의 상승분을 먼저 먹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더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면 주로 이더 쪽으로 이렇게 좀 집중하고 계시는 시기네요. 왜냐면 지금은 너무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아니고 여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제 비트보다는 이더가 더 많이 뛸 거고. 네. 어쨌든 비트는 정거점을 뚫었는데 이더는 못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더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이더가 방어를 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빠질 때 비트보다 덜 빠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홍콩 ETF도 어쨌든 이더는 됐고. 네. 그럼 미국도 제가 볼 때는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8월 7일 날. 네. 5월 23일 안 되고. 네, 5월은 좀 안 되고 8월까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네. 이제 불장의 신호탄을 터뜨리는 네. 거거든요. 아,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8월까진 기다릴 수 있는데. 근데 우리 한국이 얼마나 도박적인 민족이냐면 네. 저도 예전에 그런 리서치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이런 거죠. 90%의 확률로 1,000만 원을 받고 10%의 확률로 1억을 받으면 네. 외국 사람들은 무조건 다 그냥 90%의 확률로 1,000만 원을 받거든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도 1억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1,000만 원 있어도 뭐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1억 발고 뭐 없으면 말고 약간 이런 거네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 네. 투자를 우리나라가 항상 제일 많이 한다고 코니에서 그러니까, 나온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코인 투자를 복권 긁듯이 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복권을 긁듯이 하는 것도 맞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확률을 높이려고 네. 항상 투자는 확률 싸움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걸 왜 투자하지? 매수 근거. 매수 근거. 네. 그다음에 지금 내가 왜 팔아야 되는 거지? 매도 전략. 네. 그다음에 지금 나는 어디까지 이 코인을 보는 거지? 알트코인은 3조까지는 잘 보내거든요. 그럼 시가총액이 쭉 올라가서 3조 정도 되면 저는 일단 의심을 하고 이제 팔기 시작하거든요. 3조 메모해야겠습니다. 3조. 네, 그래서 왜냐면 보통 3조까지 잘 보내는데 5조까지 네. 보내기는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웬만큼 보내기 시작하면 네. 3조 정도 되면 저는 거의 다 팔아요. 아. 그건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인 그럼 기준인데 팔고 또 갈아타나요?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그냥 끝인가요? 거기서? 현금으로 갈아타고 안 오른 알트가 있으면 또 갈아타야겠죠. 또 순환매 또 먹고. 네, 그래서 아. 그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그 전략들이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게 맞으면 돈을 크게 벌 것이고 네. 못 벌어도 뭐 맨징은 되는 전략을 세운다. 그렇죠. 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초보자들은 뒤가 없잖아요. 그럼 안 되면은 큰 수익, 안 되면 그냥 뭐 버리는 돈,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뭐 팽돌이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버리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버려도 되는 돈이 어디 있어요? 잃어도 되는 돈이. 그러니까요. 다 피 같은 내 돈이지. 아무리 부자여도요. 네. 1,000원도 아깝고 10,000원도 아까워. 아 그럼요. 네. 네. 우리가 뭐 순댓국을 먹어도 특 먹을까 보통 먹을까 항상 고민하는데. 그럼요. 네, 순대가 많을까 고기가 많을까 뭐 늘 고민하는데 사실 왜 코인판에만 오면 뭐 10만 원, 100만 원을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옷을 되게 아까워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와이프랑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와이프가 옷 좀 좋은 거 항상 입으러 가는데 네. 양복 2벌 입고 그냥 한 10년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아깝잖아요. 네, 그리고 옷도 좀 좋은 거 살 때는 이런 뭐 빈폴 사기도 하지만 마인드 브릿지라고 있어요. 아, 그게 그쵸. 되게 싸고 괜찮거든요. 네네 중저가 브랜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입고 편하게 입고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돈들이 되게
아까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고민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그 돈이라는 건 저의 시간과 노동의 합이 돈이잖아요. 네. 제가 그 뒤에도 써놨지만 항상 네. 우리가 행복 사법면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정도의 네. 그 식에서 파이어 정도는 해줘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돈을 아끼고 그죠? 네. 그러면 제가 제일 원했던 건 뭐냐면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많은 좀 삶을 살고 싶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돈은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어온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살아보면 돈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아니고 정말 네. 돈은 소중한 거고. 그럼요. 그리고 이게 돈이 있으면 꼭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그 좋은 아빠라는 게 쉽게 돈을 막 풍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네.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최소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만큼의 돈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 이거 되게 멋있는 아빠죠. 네, 그 정도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도 네.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저도 투자자니까 네. 저도 뭐 부동산, 주식, 뭐 코인 다 하거든요. 네. 투자자가 돼서 좋은 거는 옛날에는 뭐 사고 싶은 게 많았어요. 아. 뭐가 됐든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아 이거 사고 싶은데? 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아, 그렇죠. 나는 돈 있으면 코인 사고 싶고 부동산 사고 싶고 주식 사고 싶지 네. 뭐 이런 옷은 뭐 입으면 어때? 네, 맞아요. 네. 그냥 어제 있는 옷 그냥 또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네. 그리고 우리가 물건 살 때는 진짜 최저가에 살려고 엄청 알아보고 이게 네. 뭐 브랜드가 어떻고 AS 잘 되는지 되게 많이 알아보고 사잖아요. 네. 하다못해 뭐 차 이런 거 살 때 진짜 많이 알아보잖아요. 네. 근데 코인 살 때는 유튜버가 한번 이렇게 흘러들이면은 바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갖고 있는 돈 다 집어넣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되게 네.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어이가 없는 네. 게 네. 아니 그 코인 그 계좌에 있는 돈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고스톱 머니가 아니거든요. 네. 진짜 내 돈이거든요. 네. 리얼머니죠. 리얼 머니인데 네. 그 돈이 조금 잃는 거는 되게 안 아까워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피 같은 돈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제가 와이프한테 말씀드렸지만 얘기를 안 하고 코인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제가 이제 올 매도하고 이제 은퇴를 선언하고 네. 딱 코인 계좌를 딱 까줬어요. 네. 근데 와이프가 이제 정말 도토리인 줄 아는 거예요. 아. 꺼내봐. 가상자산인 줄 알고. 그래서 이게 무슨 네. 야 이거 말도 꺼내봐. 네. 그래서 제가 그 빗썸에서 출금을 해서 네. 농협 계좌를 꺼내는 걸 보여줬거든요. 네. 그때 믿더라고요. 아. 진짜 안 믿었어요. 네, 저희 와이프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2022년인가? 제가 코인을 좀 벌게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이거 돈 많냐고. 그러니까요. 은행으로 출금해봐요. 깜짝 놀래더라고. 이거 진짜 돈이네. 하고 그때 한 몇백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현실감이 안 느껴진다고. 네. 지금도 비트코인 와이프가 하나 있는데 네. 자기는 이게 돈이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든다고. 그러니까 네. 아니 현실 속에 통장에 있는 돈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그러니까. 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네.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되고요. 어. 투자라는 거는 돈을 던지는 거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투자의 그 정의 자체가 아, 돈을 그러네요. 던지는 거니까 네네. 던질 때 정말 신중하게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보면 리딩방부터 시작해서 뭐 그래서 뭐 네. 대리 투자 끔찍하네요. 절대로 내 네. 돈을 누구한테 주면 안 돼요. 그건 끝난 거예요. 준 네.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절대로 남한테 주면 안 되고 네. 남한테 맡기면 안 되고 내가 갖고 뭘 해야죠.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사람들이 손해보는 게 두려운 거는 알겠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을 좀 버리면 좋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손해보는 거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수 근거, 뭐 매도 전략 이런 걸 투자 원칙을 내가 세워서 그대로 해보면 돈을 잃더라도 배우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누구 말을 듣고 사가지고 손해를 보면 그 사람 탓밖에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럼 본인한테 득될 게 진짜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본인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하게 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주 6일 근무를 했거든요. 네.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시죠. 네, 또 그리고 이게 진료 보시는 게 또 엄청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그 좁은 세계에 살고 주 6일 근무하고 네. 책임질 건 너무 많고 어. 그리고 내가 여기만 갇혀 살고 하니까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투자도 그때까지 거의 못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시간이 안 했어요. 없으니까.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그냥 돈만 버는 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병이 들 것 같은 아, 네.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음. 그래서 뭐 정말 처음에 투자할 때 돈을 많이 넣었던 이유도 뭐냐면 네. 얘가 이거를 돈을 많이 안 넣으면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1턴 따던 어쨌든 돈을 많이 넣어야 공부를 할 것 첫 같아요. 투자 얼마 하셨다고 그랬죠? 처음에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네. 마이너스 통장에서 2억을 갖다 빼다가 넣었는데요. 네. 그 다음날 4억이 된 거예요. 이게 코인 뭐였는지 물어봐도 돼요? 비트코인이었어요. 아오, 하루 만에 두 배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날이 이야. 하필 그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현실에서는 일어나요. 만약에 제가 그날 2억을 넣었는데 네. 만약에
떨어지는 날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손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네, 뭐 거들떠도 안 받겠죠.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갑자기 2억이 4억이 되고 그 다음날 됐더니 2억 3천이 되고 1억 7천만 원 날라가고. 진짜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네. 네, 그때는 2017년에는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틀 만에 3천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네. 연봉을 벌었는데 네. 기분이 너무 나빠. 1억 7천만 원을 손해 본 거 같고. 손해 봤던 느낌. 하루 만에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파는 거 후회하고. 네, 저 말씀하시면 지금 같으면 반을 파는데 왜냐면 네. 변동성이 크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투자를 하면서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20대의 젊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제가 이제 호필님이랑 같이 공존을 했는데 네. 저기 젊은 호필님 같은 경우를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순발력도 그렇고 다 떨어지잖아요. 40대인 내가 20, 30대를 싸울 거 아니잖아요. 체력이 왜 나와. 근데 운동을 해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투자는 워렌 버핏처럼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투자밖에 없겠구나. 이 투자는 경험이 묻어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길 수 있고 내가 복귀를 한번 해보잖아요. 네. 바둑도 복귀를 하는 것처럼 항상 복귀를 해보면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여기서 판단의 근거가 뭐지? 계속 하다 보면 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투자라는 거는 하다 보면 느는구나. 대신 복귀해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다 보면 되는 거고 내가 여기서 판단하는 잘못된 것들. 근데 저번처럼 전쟁이 나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은 네. 어쩔 수 없는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상승장 중에서의 하락인 건지 네. 하락장 중에 하락인 건지를 판단하면 어쨌든 상승장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얻어맞아도 결국은 상승을 한다는 거죠. 네. 왜냐면 2023년도에 $10,000 간대 뭐 8,000달러 간대 근데 결국은 끝날 때 보니까 올라 있었잖아요. 네. 결국은 1년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끝에쯤 왔더니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중간 등락이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없지 않나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미세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조금씩 얻어맞는 거죠. 계좌를 보면서 안 봐야 되는데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걸 보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얻어맞으니까 몸이 피곤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계좌를 하루에 한 번만 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딱 보고 요 정도? 없어 이제 덥거든요. 왜냐면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힘드니까. 저는 사실 차트만 보지 계좌는 진짜 안 보거든요. 볼 일이 없던데 저는. 그렇죠. 저는 차트만 보니까. 근데 계좌 이제 보면서 네. 저는 이제 월말 결산을 항상 하거든요. 한 달 동안에 뭘 잘못했지? 복귀를 하니까. 거래를 그래도 좀 하시나 봐요. 가끔 하는데요. 뭐 제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래를 너무 많이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아예 거래 안 할 계좌는 그냥 아예 안 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잔잔바리 하는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하니까 계좌 볼 일이 없잖아요. 네.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 단타를 잘 못해요. 단타까지는 아니고 네. 뭐 스윙 정도 이렇게 좀 하는데 진짜요? 저 투자자니까 네. 뭐 저도 한 보통 투자 들어가면 2, 3년씩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너무 심심하잖아. 그만 알잖아요. 네, 알죠.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라도 해야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 맞아요. 잔잔바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다못해 저는 태더라도 샀다 팔았다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시구나. 조금이라도 먹어야 내가 뭔가 했구나. 네. 그래 좀 덜 심심한데 맞아요.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니까 할 게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원래 투자는 놀고 네.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저는 계좌 자체를 원래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러시구나. 보통은 계좌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많이 느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에 적응이 된다고 할까? 그럼요. 저는 투자 경험 자체는 되게 많아요. 2005년부터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50% 60%도 많이 맞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또 말렸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뭐 인생을 건 건 아니니까 네. 뭐 제가 뭐 주식에 올인한 것도 아니고 코인에 올인한 것도 아니고 뭐 부동산도 있고 하니까 네. 부동산 쪽에 자산이 좀 어로케이션이라 그러나 네. 좀 자산 분배가 많이 돼 있으면 조금 덜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재산이 코인에 올인돼 있다. 와, 네. 그럼 저도 멘탈이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내가 코인에 도대체 얼마큼 가 있지? 그랬더니 70%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뼛속까지. 그럼 진짜 등락이 보면 진짜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원고를 빼놨으니까. 그래서 그럼 뭐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뭐 차가 한 대 없어졌다가 차가 한 대 생겼다가 네. 뭐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네. 자 그냥 지금은 그냥 상승장 중에 하락이 조정이 좀 온 거야. 그래도 아픕니다. 네, 그러면 현금 좀 빼놓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그럼 코인. 다 물려 있어요. 야, 그것도 대부분 알트고. 50% 알트, 50% 비트. 야,
여러분 우리 처맞은 거는 맞은 것도 아닙니다. 팽돌이님 물려있는 거 보면 뭐 자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 근데 대신 말씀드렸지만 이제 알트 저는 이제 어쨌든 제 나름대로 그 기준으로 알트를 선정했잖아요. 비트의 상승률은 알트의 상승률 이길 수 없어요. 아 그럼요. 결국은 알트가 다 이깁니다. 네. 근데 어려운 거는 진짜 알트의 진짜 찐 불장은 정말 화락 타고 그냥 끝난다는 거. 두세 달. 네, 두세 달인데 그 사이에 진짜 욕심을 내려놓고 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2년을 기다려서 두세 달을 딱 보는 거거든요. 네. 그 2년 동안을 기다려서 두세 달에 끝내는 건데 코인 투자했을 때 행복한 시간이 4년 동안에 얼마나 했을지 한번 계산해 보면 6개월이 안 돼요. 정답인 것 같네요. 네. 4년 동안 어쨌든 1년 쉬었고 네. 3년 동안 투자를 하는데 내가 정말 행복했어. 그 6개월이 안 된다니까요. 여기 또 물려 있는 것도 힘들지만 플러스 되고 있는 동안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게 더 힘들죠. 네, 그래서 뭐 언제 익절을 해야 되나? 지금 뭐 수익 다 반납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도 계속 있고.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위믹스를 다른 방송도 얘기했지만 전 그걸로 졸업을 했는데 그런 거죠. 위믹스를 살 근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위메이드가 올라가요. 네, 주식이 올라가죠. 네, 게임이 잘 돼요. 네, 코인은 안 올라갔어요. 코인이 올라가겠죠. 네. 왜냐면 걔네들이 만든 거니까. 600원이었거든요. 네, 샀어요. 네, 400원 됐죠. 보통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내가 잘못 판단했어. 아니요. 물을 탔죠. 진짜 장인이십니다. 아니, 물 타기 그러니까 쪽에는 이길 사람이 없어. 물을 그만 타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물을 탔죠. 네. 근데 걔가 올라가죠. 음. 자 이제 그게 1200원이 됐어요. 네, 이제 100% 먹었어요. 네. 보통 사람들은 팔겠죠. 대단하십니다. 왜냐면 주식이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결국 그게 28,000원 갔거든요. 오! 근데 저는 대박. 24,000원에 팔았죠. 야, 대박. 그래서 위믹스로 졸업을 한 거죠. 근데 왜 하필 24,000원이었어요? 나오는 시점이? 그 이유 뭐 근거가 뭐였어요? 그 시총도 그렇고 전고점을 28,000원을 찍었는데 네. 여기서는 힘이 떨어졌구나. 찍고 빠질 때 네, 나오셨구나. 안 되겠다. 어. 그래서 이제 올매도. 그러면 그때 위믹스를 비롯한 알트를 올매도 하신 건가요? 위믹스만 올매됐어요. 그때가 2021년? 네, 21년. 그럼 위믹스 수익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위믹스? 거의 뭐 한 몇십 배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중간에 불타기를 해가지고 불타기를 그래서 좀 한 해서? 20배 정도. 야, 불타기 했는데 20배. 중간중간에 계속 샀죠. 네. 그 다음에는 위믹스 상패됐죠? 네, 없어졌죠. 지금 뭐 다시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상패됐죠. 이번에도 제가 그래서 위믹스를 2,000원에 사서 4,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위믹스를 내가 좋아하니까. 네. 고마우니까 친구 네, 같고. 그래서 괜찮아 이 정도. 근데 그때는 네. 시드가 없어서 네. 많이 못 샀으니까 20배를 먹어도 큰 돈은 아니었지만 네. 이번에는 어쨌든 2,000원에 살 때 좀 많이 사서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 사실 지금 저 이더리움 일도 없거든요. 왜냐면 이더리움 물타기 한 거 말씀드렸지만 너무 미워서 싫어요 그냥 걔. 그럴 것 같아요. 싫을만해. 근데 이번에는 네. 살 거예요. 왜냐면 이제 비트 팔면 싫지만 살 거예요. 네, 이제 이더를 반정도 살 거예요. 네. 오늘 진짜 너무 신나게 웃고 떠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식만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과 행동을 해야만 결과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해서 코인을 이거 괜찮은데 라고 공부를 했으면 사실은 조금이라도 사보면 수익이 났던 떨어지도 뭔가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결과의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제발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본인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을 정하면 비트건 알트건 투자했을 때 수익은 날 수 있다. 우리가 쉽게 이런 거죠. 내가 얕은 물에서 그냥 안전한 투자만 하면 안전하고 많이 잃지는 않겠지만 더 큰 수익은 없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깊은 물에 가서 그죠? 더 큰 고기를 잡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고. 나는 뭘 선택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 거지? 투자를 할 때 단순히 나는 용돈벌이를 할 건가? 아니면 차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가? 아니면 집을 사고 싶은 건가? 아니면 인생을 바꾸고 싶은 건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수익의 크기에 따라서 그만큼 참아야 하고, 그죠? 내가 버텨야 되는 크기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승자들 중에 아까 계속 강조하지만 조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니까,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다 같이 힘내서 투자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또 훈훈하게 좋은 말씀까지 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치면 네,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네,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먼저다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